자, 오늘의 주제는 공부를 도대체 왜 해야 하는가인데 뻔한 얘기로 시작하면 재미없으니까 반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왜 안 하고 있는가?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 본 지 21년 정도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의 변화를 아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었어요. 21년에 뭐 갑자기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 코로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한 4, 5년 동안 스물스물 쌓여오던 게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그때쯤 확 둑이 무너지면서 지금 학교에서 아주 극소수의 학생만 치열하게 있고 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안 해요. 또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놀자파는 아니야.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놓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95%.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은 5% 미만으로 아주 적게 남았다. 왜 우리는 안 하게 됐을까요? 거꾸로 이걸 알아야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그 동기부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흔히 꼰대들이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모든 여러분들이 옛날보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식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질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주 드라이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가보죠. 그냥 대학 간판 때문이에요. 국영수가 뭐 인생에 어떻게 도움된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렇게 크게 도움 안 돼요. 근데 오직 뭐였죠? 대학 간판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대학 간판이라는 게 사회 구조에서 변화가 왔죠. 제가 말했죠? 스물스물 변하다가 딱 티핑 포인트를 넘었다고? 스카이 가도 인생이 보장되거나 스카이만 가면 인생이 확 뒤집혀지는 거. 그 시대는 끝났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거기만 들어가면 인생 바뀐다는 흔히 말하는 메디컬 정도밖에 없죠. 아주 극상위권들은 그나마 아직도 그게 닿을만해. 인생이 바뀌는 메디컬이 닿을랑 말랑하니까 그 일점을 높이기 위해서 메디컬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메디컬은 말 그대로 최상위권도 아니죠. 극상위권이죠. 나머지 학생들은 내가 메디컬은 못 갈 것 같고 그거 아니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돼? 다시 스카이라는 또는 대학 간판 자체가 예전보다 그렇게까지 가치가 없어진 시대. 그러면서 약간 목적의식이 사라졌죠. 물론 두 번째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메디컬은 어쨌든 인생이 바뀌니까 모두가 메디컬을 위해서 미친 듯이 하면 되지 않나? 실제 옛날엔 그랬어요. 스카이만 가면 인생이 바뀔 때 뭐 메디컬보단 낮아도 스카이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때는 내가 지금은 꼴등이지만 나중에 진짜 한 번에 스카이 역전되면 아 인생이 바뀌는데 한번 해봐? 마찬가지 여러분도 메디컬이 인생 바뀌는 거라고 한다면 반의 꼴등도 고3 마지막 순간까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게 됐을까요? 이것도 두 번째 구조적 문제가 있죠. 무슨 얘기냐? 바로 수시가 강화되고 수능이 약화돼서 정시가 약화돼서죠. 수시는 물론 스터디 코스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역전할 수 있어요. 1, 2학년 내신을 망쳤어도. 하지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시 학종 말고 학생부 교과는 내신은 누적이죠. 1학년 때 만약에 한두 번 망쳤어. 메디컬은 한 번도 망치면 안 되죠. 하물며 뭐 1년을 망쳤어. 망쳤다는 게 또 무슨 꼴등만 한 게 아니라 2, 3등급 해도 망친 거죠. 메디컬로 보면. 회복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저 메디컬은 내가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어. 그죠? 근데 메디컬 아니면 사회 구조적으로 굳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아. 이러면서 치열한 학생은 극상위권 빼곤 없어진 거죠.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됐다? 그렇게까지 치열하진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자퇴하거나 공부를 아예 놀 수는 없어. 치열하진 않아. 놀 수는 없어. 그 가운데에서 어정쩡하게. 이게 저는 2021년을 기점으로 그전까지 쌓여오던 게 똑깍 하면서 티핑 포인트가 돌아서 그때부터 95%도 난 크게 잡은 거예요. 사실 극상위권이라고 했죠. 거의 97%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97, 8, 9%의 학생들이 어정쩡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단 제가 통찰한 여러분이 왜 공부 안 하는가의 본질이에요. 그냥 제가 오늘 선언을 드릴게요. 이제 그 어떤 강사가 와도 대학 간판으로 여러분 공부 동기부여하기는 힘들어요. 끝났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서 유튜브 뭘 봐도 결국 좋은 대학 간판 따는 게 공부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공부 동기부여는 끝났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공부 동기부여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는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 상황에서도 이런 시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또는 이것만 보면 공부할 이유 없네. 자퇴해야겠네. 맞아요. 그것도 옵션이에요. 자, 이런 시대 상황.
대학 간판이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안 되는 이 시대 상황에서 그럼에도 우린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또는 공부를 놔야 될까?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죠. 이것도 본질부터 갑시다. 그냥 겉핥기로 대학 간판 그래도 따긴 따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하거나 자퇴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본질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제가 쓰는 용어로 코드를 보자고요. 자, 그래요. 대학 간판이 왜 예전엔 동기부여였죠?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인생이 바뀐다. 결국 대학 간판도 더 본질로 내려가면 인생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말하면 뭐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죠. 인생에 도움될 것 같아서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바뀐 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죠. 결국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아세요? 인생에서 찾아야 돼요. 인생을 잘 살려고 대학 간판을 따려고 했었고 그래서 공부한 게 과거 시대였죠. 그죠? 지금은 대학 간판이 약해졌으니 인생을 잘 사는데 공부가 필요할까죠? 자, 그래서 뭐다? 가장 핵심 본질은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뭔지 이걸 먼저 답을 내야 돼요. 잘 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로 봤을 때 그 안에서 공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인생 얘기를 할 거예요. 결국 잘 사는 인생이 정의돼야 공부를 할지 말지, 자퇴를 할지, 그럼에도 공부를 할지, 아니면 무조건 그냥 뭐 팔술해서라도 메디컬 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잘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잘 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이런 이유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잘 사는 인생 전에 이것도 못 사는 인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대부분 잘 살고 있나요? 이거 그냥 팩트로 얘기할게요. 잘 살고 있지 못하죠. 못 살고 있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 인생 진짜 만족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뭐 사회 통계학적으로 조사한 결과도 많은데 그냥 여러분이 주변을 봐도 그렇잖아요. 나 인생 진짜 너무 잘 살고 있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또는 죽기 전에 내 인생 완벽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 인생을 못 산다고 생각해요. 자, 더 들어가 보죠. 그 못 삶의 본질이 뭘까요? 못 사는 거의 코드가 뭘까요? 못 산다 그 이면에 있는 가장 큰 건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저는 공허감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로 못 사는 거의 이유를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전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대인들의 또는 좁히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허감이 뭐다? 그냥 꽉 차지 않고 비어있는 느낌? 또는 겉만 뭔가 이렇게 만족되고 가운데가 비어있는 느낌? 겉은 뭔가 자극되는 것 같지만 안에는 비어있고 안까지 침투 못하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예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맛집에 갑니다. 인스타에 보면 온통 맛집 정보가 넘쳐나요. 핫플레이스 정보가 넘쳐나요. 가죠? 정말 가서 그 맛집을 완전히 꽉 찰 때까지. 그 개념 하나만 정리 먼저 할까요? 공허감의 그 반대도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니까. 공허감의 반대는 충만감이에요. 완전히 꽉 차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개념 하나만 얘기할게요. 꼭 행복으로만 꽉 차지 않아도 돼요. 불쾌감으로 꽉 차든 좌우지간 꽉 차는 거예요. 자, 다시 SNS를 보고 맛집에 갑니다. 가서 진짜로 꽉 차게 쾌감, 불쾌감 모두를 다 즐기고 오느냐? 아니에요. 겉만 핥아요. 겉만 핥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뭔가 즐거운 것 같지만 집에 오면 공허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말마다 다음 집을 찾죠. 다음 인스타를 찾아요. 앞서가는 인플루언서 중에 표를 보니까 이 사람 뭔가 꽉 차게 즐긴 것 같아. 나도 그 사람을 따라서 어설프게 즐겨봐. 이 집은 빵을 뜯었을 때 나오는 스프의 따뜻한 느낌이 정말 내 혀를 자극했고 영국풍 인테리어가 나의 오감을 자극했다. 뭔가 있어 보이죠? 왠지 아세요? 그렇게 뭔가 꽉 차게 충만감으로 즐기는 사람을 그 인생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살다고. 그래서 나도 가서 똑같이 흉내내서 느껴요. 그것도 겉핥기예요. 진짜 안 느끼는데 야 친구야 이 빵에서 나온 스프 따뜻함이 되게 좋지 않냐? 야 영국풍 인테리어가?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흉내내요. 거기까지. 더 들어가지 않고 겉핥기로 즐기고 그래서 겉핥기로 공허감까지 딱 들어요. 계속. 하지만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요. 요새 여러분 지금 10대라서 와닿지 않나요? 20대들은 주말마다 돈 모아서 새로 생긴 핫플, 카페 가는 거 자체를 그냥 자기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진짜로 몇백 개가 될 때까지 채워지지 않아요. 거꾸로 말할까요? 충만감을 느낀 사람은 소위 말하는 자기 단골이란 게 있죠. 진짜 갔는데 꽂힌 거야. 물론 새로운 충만감을 위해서 다른 데도 경험하지만
그렇게 불나방처럼 하풀하풀 가지 않아요. 알겠어요? 내가 꽂힌 몇 군데에 가서 정말 가슴이 채워질 때까지 마시든 분위기는 즐기든 오죠. 반면에 단골 없는 사람 많아요. 이런 맛집에 대해서 충만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들은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는 단골집 하나 없으면 그 인생은 무의미하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말 자기 단골이 뚜렷하게 난 이 집, 이 집, 이 집이 단골이야.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회사 가는 길에 있으니까 매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말고 진짜로 여기서는 내 취향이다 하고 단골이 리스트로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사람들은 충만한 거예요. 가서 왜 단골로 삼았는지 아세요? 모든 걸 다 느끼니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겉핥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요즘 대취향의 시대라고 해요. 나 취향대로 가, 취향대로 가. 취향대로 간다면 1번 단골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2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몰개성 사회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가 핫플레이스면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몇백 명이 서는 경우도 있어요. 꽉 차게 그 음식점을 즐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가는 겁니까? 가서 그냥 핫플이래. 아니면 그걸 취향이라고 꽉 차게 한 사람을 따라서 한번 흉내내고 온 거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패션, 몰개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한민국은 몰개성, 패션의 극치죠. 유행이 항상 있고 너무 빨라요. 그것도 왜 그럴까요? 흉내내기로 멈추는 거죠. 진짜로 자기가 패션의 끝을 보고 완벽하게 자기를 채워주는 패션이 없으니까 입었을 때 안 채워지니까 뭔가 유행이 바뀌면 따라가는 거죠. 진짜 채워지면 10년 전 유행이든 20년 전 유행이든 그대로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갈까요? 안 채워지니까 다음으로. 공허감의 원인은 뭐라고요? 겉핥기예요. 그죠? 그냥 겉핥기로 따라가면 안 채워져요. 거꾸로 안 채워지니까 또 따라가는 거야. 계속 이게 악순환인 거야. 겉핥기로 따라 입으니까 이게 뭔가 나의 패션인가 알 수 없으니까 또 따라 입어, 유행이 바뀌면. 근데 유행을 따라가니까 안 채워지는 거야. 결국 이 악순환을 멈출 방법이 이거 어떡하라고요? 이 모든 건 행동에서 오는 거예요. 접근법에서 오는 거예요. 겉핥기로 어정쩡하게 접근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바닥까지. 아니면 진짜 쾌와 불쾌 모든 걸로 가슴이 충만해질 때까지. 와닿게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패션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저는 근데 제가 지금 옷 입고 있는 것에 완벽한 충만감을 느껴요. 여러분들 뭐 아침에 가끔 볼 때 있잖아요. 아, 오늘 이쁜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유행에 맞춰서 입은 것 같고 뭔가 이쁜데? 이것도 겉핥기죠. 가슴이 꽉 찰 정도까지? 그렇지 않죠. 저는 왜 지금 충만감을 느낀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입은 옷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위아래 보이는 여러분 옷 있잖아요. 요 베스트와 요 바지는 국산 제품이에요. 저는 국산 제품을 옛날부터 좀 멀리 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대주의 아니에요. 안 예뻐서가 아니에요. 외국 애들은 특히 옷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탈리아 이런 친구들은 옷에 대해서 본질과 철학이 되게 많았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냥 유행 따라가기 급급하고 그거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외국에서 만들어진 옷은 하나를 만들어도 뭔가 철학이 있고 또는 실제 입어보면 그 장인 정신. 오래 입으면 품질이 달라요. 일단 그게 저예요. 저는 코드를 연구하고 만드는 사람이죠. 저도 창작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창작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영감을 받아요. 제가 매일매일 곁에 두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옷이죠. 그죠? 옷은 항상 24시간 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창작자들 중에 내가 영감을 받을 만한 그럼 창작자의 영감이란 뭘까? 이 옷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본질은 두 가지죠. 인체를 연구한 품질. 그죠? 근데 이건 외적인 것 같아. 또는 그 안에 들어간 어떤 것. 제가 이렇게 옷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이건 클래식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입는 캐주얼이 아니죠. 재밌는 거 저도 편하게 입을 땐 캐주얼을 입어요. 근데 저는 캐주얼마저도 클래식하게 입으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클래식은 넥타이 매고 이렇게 정장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핥기인 거야. 클래식의 원래 뜻은 뭔지 알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구닥다리 옛날 게 아니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 시대가 바뀌고 있죠. 하지만 유행과 대세에서 밀지만 이 정장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이 요새 입는 옷들 있죠? 그게 20년, 30년 후에 또 있을 거다? 그건 알 수 없어요.
뭐 유행은 돌고 돈다. 그 차원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클래식은 앞으로 20년 동안 수가 줄어들진 모르지만 계속 있어요. 반면에 유행은 약 10년 동안 완전히 말살될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거야. 예. 여러분들 뭐 베토벤의 운명, 구닥다리 음악, 지겨운 음악? 아니요. 여전히 베토벤의 운명은 20년, 30년이 들어도 여러분이 클래식을 싫어해도 좋아하란 말이 아니에요. 빰빰빰빰 이 음이 나오는 순간 운명적인 게 느껴지는 거야. 자,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람,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덕목은 시대가 바뀌어도 또는 전 세계 누가 봐도 그냥 받아들이는 불변의 것. 클래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클래식에 뿌리를 둔 제품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클래식을 파고 들어가니까 아까 말했죠. 인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이것은 사람 몸이 뭐 진화는 수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 거니까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몇백 년 동안 이건 사람 몸에 무조건 제일 편한 것이다. 또는 이게 가장 사람 눈에 어떤 눈이 보더라도 가장 예의 바른 것이다. 이런 걸 이해하고 만드는. 근데 그게 외국에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국내에 있는 제작자들 중에도 그런 철학을 흉내가 아니라 진짜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응원할 겸 경험할 겸 입어준 거예요. 오늘도 입어준 거예요.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줬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러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셔츠는 이탈리아 거예요. 나폴리라는 데서 왔어요. 남부에서. 와, 코치님 돈 많은가 봐요. 뭐 던지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모으고 모아서 이 경험을 해서 사본 거예요. 신발은 스페인제예요. 스페인은 그렇게 패션에 관심이 깊은 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제작 장인 정신만은 엄청 뛰어난대요. 미적인 건 모르지만 제품 장인 정신에 뿌리를 둔 데는 어떻게 만든 걸까? 그 다음 이탈리아는 미에 엄청 신경을 쓰는데요. 도대체 뭘까? 이렇게 입으면서 각각의 가진 철학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패션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뭔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자기한테도 말하는 게 있어요. 옷을 통해서 거꾸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삶의 지향점을 그때그때 환기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입었어요. 일단 저의 외모는 부조화가 다 들어있어요. 머리는 굉장히 짧고 제 외모를 보면 굉장히 에너지틱하죠. 근데 정장을 입고 있어요. 상당히 그것도 풀 클래식으로. 근데 팔은 뭔가 굉장히 걷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오늘 입은 옷도 보면 이쪽은 밀리터리 룩에 기반을 둔 굉장히 클래식한 영국인데 이 나폴리 이거는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까요? 감성과 이성, 엄격함과 자유로움이 섞여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입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걸 제가 전달하고 싶으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의 정체성이고 그게 나니까. 그렇게 거울을 볼 때 나는 나답게 완전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다시 오늘 얘기랑 다 연관돼요. 저는 충만하기 위해서 충만한 게 중요해요. 저는 감각주의자예요. 의외로. 공허한 걸 못 참고 아주 가슴이 꽉 차는 거 매 순간 매 경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옷 입을 때에도 거울 보고 이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입었다. 하나하나 완벽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파고들었어요?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죠.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냐? 본질을 파고들고 연구하는 모습에선 굉장히 이성적이고 진지해요. 그래서 정장인 거야. 하지만 그 모든 끝에는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가슴을 꽉 채우는 감각을 위해서. 감각은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갖고 온 거고요. 진지함은 영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식인 거야. 자, 어떠세요? 자, 최종적으로 다 떠나서 느낌을 보세요. 충만하게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옷을 입어요. 또 유행하는 옷을 엄마 보고 사달라고 했겠죠? 왜 입으면서 여러분은 꽉 찼다는 느낌을 못 느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입은 옷 있어요, 진짜? 이건 완전히 나다. 그러니까 나다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관심 있는 게 있고요. 옷을 완벽하게 입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만 입어야겠죠. 저는 그렇게 현대인들이 단순히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현대인의 문제라고 본 거야. 옷을 완벽하게 입는다라는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완전히 너여야 돼. 너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돼. 그걸 알고 입어야 아 제대로 입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 아니야. 그잖아요. 아니면 옷에 대한 너의 철학이 정립돼야 돼. 아까 제가 말했죠. 제작자로서 불변의 클래식에 대해서 느끼고 싶다.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의 패션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진짜로 한순간 한순간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옷이 무엇일까를 깊게 본질까지 판 다음에 진짜 열심히 입어야죠. 근데 대부분 어때요? 본질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는 그냥 애티튜드로 비난하든 말하면 본질까지 파고 안 되려고 하죠. 대충 어떻게 해요? 그냥 입는 거지 뭐. 아 저게 이쁘네. 아 우리 학교에 옷 잘 입는 애들 저렇게 입네. 아 인스타 보니까 저게 유행이네. 입어요.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유행 바뀌면 또 따라가잖아요. 근데 충만감이 안 들잖아요. 계속 공허하잖아요. 현대인들은 다 어떻게 살고 싶지 아세요? 옷 공허하게 입고 있어요. 겉핥기로 입어서 계속 공허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유행의 노예가 될 거예요. 좋겠죠? 옷 만드는 회사는 너무 좋겠네요. 그죠? 계속 유행을 바꿔갖고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매출을 뽑아먹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단골 하나 없이 현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하풀하풀 쫓아다닐 거예요. 유행하는 음식 계속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해보겠죠. 아 이것저것 인생 살면서 500개 집을 갔어. 행복감은 안 될 거예요. 그냥 공허할 거예요. 찝찝할 거예요. 가장 와닿는 맛집과 패션 가지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인생 전반으로 다 확대돼요. 취직할 때가 되겠죠?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취직이라는 걸 꼭 해야 될까? 아, 뭐 단순 자본주의인데 돈 벌어야죠. 아, 그것도 너무 겉핥기 아니에요? 에? 그런 건 못 들어봤어요? 취직은 또 자아실현이다? 진짜 자아실현이 맞아요? 또는 요새 MZ는 그러잖아요. 회사에 너무 많은 걸 담지 말라. 아, 알겠어요. 그럼 회사에 안 담는 이유는 뭔데요? 워라밸이 중요해서. 그놈의 워라밸. 그래, 알겠어요. 저녁 때 그렇게 충만한 걸 합니까? 회사에서 딱 월급만 받고 저녁 때 나가서 하풀 돌아다니고 유행하는 패션 옷 입고 다니고 그건 또 뭐예요? 워라밸이 유행이면 워라밸을 따라가고 그죠? 직장에서 뭐 충성을 안 다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또 따라가고 회사를 다녀도 뭔가 이건 아닌 아까 여러분 학교 생활과 비슷하게 얘기해볼까요? 회사 가도 마찬가지 요새 그래요. MZ 세대들 중에 치열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치열하게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소위 말하는 뭐 오너들이겠죠. 그것도 비아냥되죠. 지네 거니까. 알겠는데 그럼 너는 뭐에 충만하냐 이걸 묻고 싶은 거죠. 치열한 사람 소수고 나머지는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 어정쩡. 그리고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가 가갖고 대취향의 시대 자기 취향을 한다고 하지만 인터넷의 유행인 거 인스타의 유행인 거 따라가면서 어정쩡. 일도 어정쩡 취미도 어정쩡 그래서 계속 공허 계속 공허. 결혼도 요새 아무도 안 하지 않아? 결혼하면 힘든 거 아니야? 나도 안 해야지. 또는 아 결혼은 그래도 해야지. 연애도 그죠? 가슴이 꽉 찰 때까지 연애해 본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해서 사귀면 되지 않아? 이쁜데? 이뻐 사귀면 되지 않아? 아닌가? 너무 이쁜만 보면 안 되나?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데? 성격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연애도 했는데 뭔가 이걸 진짜 사랑받는 충만감을 느낀 것 같지도 않고 아닌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현대인들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감히 잘 사는 인생, 못 사는 인생에 대해서 제가 통찰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의식이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에 동의하시면 계속 들으면 되고 개똥 철학이다. 잘 사는 인생은 나는 나만의 철학이 있다. 그러면 그 철학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건 팩트예요. 주위에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으니까. 사회 통계학적으로도 한국인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극소수니까.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본질은 뭐다? 공허함의 연속인 거예요. 그리고 공허함은 어디서 오는 거다? 그 분야를 겉핥기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잘 사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제 예시도 보내드렸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평생을 바쳐서 문제의식을 느껴서 개인으로서도 또 사회적으로서도 이걸 고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잘 삶은 공허함의 반대죠. 충만하면 돼요. 매번 눈앞의 경험을 충만하게 옷을 입어도 충만할 때까지 사랑을 해도 충만할 때까지 일을 해도 충만할 때까지 충만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겉핥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까지 들어가야 돼요. 겉만 만지고 끝나면 안 되고요. 정 가운데까지. 이 가운데까지 들어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기꺼이 뛰어드는 열정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에 뭐가 있는지 그 본질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을 태도 문제라고 비난하고 싶지 않고 본질을 몰라서라고 생각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여러분께 전달되고 싶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패션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해서는 말씀 안 됐죠. 오늘 패션 얘기가 아니니까 뭔가 느껴지시죠? 그때 느낀 게 뭐예요? 저 사람은 패션에 진짜 진심이구나.
진짜 이 가운데까지 들어가려고 했구나. 그리고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패션의 본질 몇 가지를 가지고 진짜 바닥까지 가본 거죠. 이렇게 충만하게 살면 뭐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첫 번째 그냥 단순한 거. 매일매일 느끼는 공허감이 없어져요. 그럼 거꾸로 공허감은 왜 잘못된 걸까요? 제가 공허감 했을 때 왜 잘못이라고 문제의식 느낀 거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DNA에 흘러요. 그 DNA 뭐가 있는지 얘기해 줄게요. 그것도 파야죠. 저는 그냥 공허감이 나빠. 충만감이 좋아. 이렇게까지 안 가겠죠. 그것도 가운데 들어가다 만 거니까. 겉핥기니까. 뭔지 아세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유한한 인생에 대한 겁인 거죠. 쉽게 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인 거죠. 인간이 자손을 낳는 것도 또는 영원 불면의 종교에 의지하는 것도 다 그 원인인 거죠. 전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도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들어야 되는 거죠. 공허감 아까 뭐겠어요? 낭비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네, 꽉 찬 느낌이 아니라 옷을 입었는데도 뭔가 차지 않는 느낌?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 자체가 낭비되고 있는 그 낭비 감각인 거죠. 반면에 충만감은 뭐가 좋은지 아세요? 저는 옷을 입는 이 순간 하루 종일 옷에 대해서 비어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죠. 저는 한 번뿐인 인생 옷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채우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것만으로 충만감 그 자체가 엄청난 행운인 거죠. 충만감은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매일매일 충만한 것도 중요한데 더 나가면 인생 전체의 충만감으로 확대돼요. 마찬가지로 공허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의 공허감으로 안 끝나고 매일매일. 이게 무슨 말인지 말해줄게요. 아까 제가 얼핏 이런 얘기했죠. 그 충만한 게 꼭 즐거움만으로 가득 찰 수는 없어요. 네, 불쾌감으로 찰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패션을 끝까지 한번 입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딱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그런 거에 관심 하나도 없어. 나한테 옷을 입는 행위는 너무나 귀찮은 행위고 옷을 입는 건 그냥 내 몸을 보호하는 제2의 피부기만 하면 돼. 일단 그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옷을 고르는 행위가 불쾌로 충만하다는 걸 느꼈어. 그것도 느껴야 돼. 불쾌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이 선명해져요. 인생 살면서 일단 옷에 대한 건 완전히 제거하는 거야. 네. 그리고 다른 걸로 가요. 제거하는 거. 옷에 이제 미련이 없어. 그럼 옷 말고 뭘까? 다음. 맛집에 대해서도 막 본질까지 해서 완벽하게 충만하게 경험해. 그랬더니 불쾌감 50에 쾌 50이 있어. 그럼 맛집에서 느꼈던 불쾌감 50. 나는 아무리 맛집이어도 줄 서는 것 자체는 음식을 위해 내 시간을 쓰는 건 너무너무 말도 안 된다는 불쾌감으로 가득 찼었어. 그러면 줄 서는 거 빼기. 다만 나는 이런 맛과 분위기를 좋아해. 그러면 맛집 중에도 그죠? 줄 안 서면서 나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데를 단골로 삼겠죠. 인생이 점점 어떻게 되는지 느껴지시죠? 그죠? 확실하게 불쾌감인 거 빠지고 확실하게 쾌인 것만으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매일매일 충만감으로 살아요. 쾌감도 충만하고 불쾌감도 충만해요. 불쾌감이 없어지고 점점 쾌만 남아요. 그럼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돼가는지 아세요? 20살, 30살이 넘어갈수록 쾌로만 가득 찬.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는 걸 넘어서 쾌로만 가득 찬 걸로 선명. 이게 바로 취향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게 바로 행복인 거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꿈인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 그런 말 되게 많죠. 근데 왜 못 찾는지 아세요? 말로는 이러죠. 아예 좋아하는 것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건 다 핑계고 합리화예요.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왜 좋아하는 게 없는지 아세요? 뭐 하나 충만하게 바닥까지 꽉 차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쾌감으로 가득 찼어야 안 좋아한다고 결론 내고 제거하고 쾌감으로 가득 찼어야 좋아한다는 판단을 내릴 건데 여러분 패션을 좋아하냐고요? 네? 대답해봐요. 옷 입는 거 좋아하죠. 예쁘면. 아니 이게 말고 진심으로 인생에 패션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투자할 거예요? 꿈까지 안 가도 되는데 매일매일 옷에 얼마나 투자할 거예요? 에? 대답해봐요. 이걸 대답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결국 죽을 때까지 나를 가득 채우는 쾌감도 못 참는 거예요. 하루하루 공허한 게 인생 전반의 공허감으로 확대된다는 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거꾸로 매일매일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불쾌는 줄고 쾌가 가득 차면서 나중에 충만 플러스 쾌감으로
가득 차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눈앞에 경험 있죠? 그거 하나하나를 가슴이 꽉 찰 때까지 하세요. 1번, 치열하게 미친 듯 하세요. 그리고 아마 치열하게 하려고 한다면 특히 이 라이브 방송까지 온 여러분들은 그게 뭔지 그 본질까지 바닥까지 가야 될 거예요. 1번,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 안 들 거예요. 불쾌감으로 가득 차도. 2번, 인생 길게 보면 그 불쾌감 제거해서 점점 여러분의 인생은 쾌의 충만감으로 선명해지게 될 거예요. 호불호가 선명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명확해지고, 그죠? 인생이 선명해질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순간순간 낭비 없이,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낭비 없이 살 거예요. 자손도 낳아서 나 영생을 추구해야겠죠. 종교를 믿어서 영생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앞에 물리적인 시간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완벽하게 사는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충만함이 느껴질 때까지 치열하게 들어가세요. 노력도 치열하게, 그 본질까지도. 자, 다시 공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대학 간판 따위는 이제 다시 한번 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선언했어요. 심지어 어쨌든 입시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제가 오늘부로 선언할게요. 2021년을 기점으로 이제 대학 간판 가지고 여러분 공부 동기부여는 없다. 이것도 확실하죠? 그러니까 제거하세요. 마음속에. 미련 버리세요. 1번, 메디컬 아니면 스카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메디컬 자꾸 메디컬 그러는데 그 의사가 갖고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고민 안 해봤어요? 의사가 되는 게 인생이 바뀌는 거냐고요. 오늘 제가 말한 이론으로 할까요? 의사가 돼서도 가슴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이 버는 게 짱이에요? 그러면 재벌 회장이 가장 충만하고 가장 행복하겠네요. 얘기 나온 게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재벌들이 왜 갑질하는지 아세요? 충만한 사람은 갑질하지 않아요.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딱 봐도 느껴지거든. 나의 어떤 정체성과 인성을 끝까지 바닥까지 채워줄 만큼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많고 권력 있으니까. 걔네들이 회장님 이러는데 여기가 안 채워지니까 겉만 채워지고 말아. 그러려면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자기 정체성을 내보여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인기와 인정의 본질, 코든 걸 모르니까 뭐지? 약발 떨어졌어. 너 일로 와봐. 더 복종해. 내 발을 핥아.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를 치료해서 환자가 나아지는 모습에서 꽉 찬 쾌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머릿속에 돈만 있으니까. 행위랑 목표가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 불행한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면 그걸로 오직 자위하죠. 어쨌든 내가 돈은 제일 많아. 그러니까 갑질이 태어나는 거야. 행복하고 충만한 사람은 갑질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메디컬 아니면 대학 간판 안 먹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메디컬도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별거 아니라고요. 다시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말 들리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이죠. 요즘 시대는 또 갑자기 그 겉핥기만 하는 단순화된 여러분 MZ세대들이 돈이 최고야 라고 하고 있지만 곧 공허해질 거야. 예. 왜냐면 그거말로 대단히 겉핥기거든. 그렇다면 왜 수많은 그 본질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그 누구도 돈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여하튼 다시 오히려 잘 된 거죠. 그래서 메디컬 외에는, 아주 극상위권 외에는 대학 간판이나 돈을 목적으로 한 게 여러분한테 아무 자극을 못 줘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세요? 공부가 아닌 거야. 눈앞에 인생 경험인 거야. 자, 이걸 치열하게 끝까지 가세요. 수학의 본질까지 파고 노력도 미친 듯이 하세요. 1번, 적어도 고등학교 3년 낭비했다는 생각은 안 들 거예요. 불쾌감으로 가득 차든 쾌로 가득 차든 끝났을 때 이게 아니에요. 너무 즐거웠어가 아니고 매일매일 뭔지 아세요? 그런 느낌 알죠? 너무 싫은 건데도 오늘 진짜 개고생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은 후련한 느낌. 그게 충만감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 분위기 98%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매일매일 집에 가면서 느끼는 여러분의 그 찜찜함이 뭔지 아세요? 공허감인 거야. 너무 힘들지도 않아. 예. 너무 뭐가 기쁘지도 않아. 가운데. 똑같죠? 맛집에 갔어. 너무 맛있지도 않아. 너무 별로지도 않아. 옷을 입어. 너무 뭔가 완벽하게 입은 것 같지도 않아.
너무 안 입는 것도 아니야. 유행은 따라갔어. 에? 직장에 갔어. 너무 일하는 것도 아니야. 너무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뭘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다시 매일매일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 하세요. 그게 목적이야. 불쾌든 쾌든 상관없어요. 어떤 기분? 진짜 오늘 공부 끝났다.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근데 이게 내가 오해될까 봐 단순히 열심히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여튼 오늘 수학을 진짜 끝까지 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저거 본질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코드에 관심이 많은 거야. 여하튼. 그러니까 아니면 쉽게 말하면 노력도 극단, 어떤 방법도 극단 가서 진짜 수학 나 완벽하게 했어. 왜 제가 이렇게 관심 많냐면 다시 본질이나 방법을 모르니까 뇌가 공허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좋아. 다시 내 얘기할까요?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만방자에서 제가 최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시를 보여줘야 돼. 그리고 그 예시는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당사자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진짜 인생에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서 누구보다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저 고등학교 갈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왜? 가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그래서 아예 안 갈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중졸인 건 좀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남들 다 하는 공부면 가서 끝장을 봐보자. 제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말했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한 번뿐인 인생 낭비하기 싫은 게 있다고. 그래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저는 서울대를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대학 간판이면 인생이 바뀌는 그때에도 고등학생 입장에선 서울대 가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고1 때 와닿지 않아요. 제가 서울대를 목표로 세웠던 건 저한테 상징이었어요. 그냥 끝판이라는. 공부를 진짜 가슴 꽉 찰 때까지 해보자. 저의 매일매일 기준은 뭐인지 아세요? 오늘 좀 덜한 것 같아. 오늘 진짜 끝까지 했어. 처음엔 그게 노력으로만 낼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은 새벽 2, 3시까지 정말 쓰러질 때까지 해도 공허감이 안 채워지는 거야. 왜 그럴까 봤더니 수학을 공부하는데 이 수학을 제대로 한다라는 그 본질을 모르고 하니까 겉핥기만 한 것 같은 거야. 그때 그 제가 미친 듯이 흔히 여러분은 공부법이라고 하지만 전 공부법이 아니고 공부의 본질을 찾아 헤맨 거예요. 수학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까지 되고 여기에 극단의 노력이 붙어야 제대로 한다라는 충만감이 들 것 같았거든. 여하튼 그렇게 공부했어요. 매일매일.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얘기예요. 1번 그러면 고등학교 3년 인생 낭비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거꾸로 지금 이렇게 졸업하잖아요. 전 너무나 지금 겁나요. 97%의 학생들이 3년 동안 나 뭐 했지? 인생 낭비했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낭비하지 않았다는 감각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공부로 이제 여러분이 끝을 보잖아요. 그럼 공부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이 가슴이 딱 채워지면 이제 선명해져요. 무슨 얘기다? 나는 공부랑은 안 맞다. 나는 디테일하게 공부 중에 이건 너무 잘 맞고 이건 안 맞다.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거꾸로 이렇게 어정쩡하게 졸업하잖아요. 평생 내가 공부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자기 혼란 속에 살아가요. 제 얘기로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저는 서울대를 갔죠. 쉽게 말하면 평가로 하는 시험의 끝판을 찍었죠. 놀라운 얘기 드릴게요. 평가로 하는 공부는 저의 마음을 불쾌로 가득 채운다는 걸 발견했어요. 평가에서 1등 했는데 평가로 공부하는 건 나의 마음을 불쾌로 가득 찬다는 걸 체감했어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1번. 저는 인생 살면서 적어도 시험을 위한 공부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고시나 사법고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변호사 이런 판사는 아예 생각도 안 한 게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 너무 불쾌할 것 같아서. 물론 살면서 두 번째 시험을 피할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얻었어요. 만약 피할 수 없는 거야. 고등학교 공부처럼. 근데 그러면 나는 진짜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놈이구나. 어떤 시험이든 방법부터 먼저 안 다음에 하자. 인생이 선명해지죠. 그죠? 저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서 공부 안 했어요. 서울대학교 가서 수업은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하기 위한 특히나 그런 단순 문제풀이식의 모든 시험은 거부했어요. 대단하죠? 인생이 선명해진 거야. 옆에서는 그래도 학점이 중요하지 않니? 왜 학점이 중요한지 나한테 말해봐. 대답 못해요. 그냥 피상적인 겉핥기 얘기들. 심지어 서울대생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학점을 잘 받아야 나중에 취직을 잘 한다는 게 뭔데? 그래서 돈 제일 많이 주는 데 가면 무조건 잘 되는 거야? 그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돈인 거야? 말해봐. 또 그러면 그건 아니긴 한데 1단은 돈은 많이 벌면 좋은 1단은 알겠는데 2단은 뭔데? 에? 2단은 뭐 행복이 뭔데? 그러니까 돈 위에서 구축할 너의 행복이라는 게 뭔데? 혹시나 또는 돈 때문에 4년 동안
학점을 위하다가 4년 동안 네 행복이 손상되는 건 없을까? 나는 그래서 안 해. 나는 내 행복감이 뭔지 알아서 4년 동안 공부 때문에 행복감이 훼손되는 건 고등학교 3년 후 충분해서 안 할 거야. 저는 그래서 안 했어요. 누구보다 수업 열심히 들었어요. 누구보다 책 열심히 읽었어요. 대학 가서 시험은 안 봤어요. 대단하죠? 인생이 이렇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공부하세요. 스카이 안 가도 돼요. 못 갈 거예요. 누적된 내신 때문에.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치열하게 하잖아요. 3년 동안 낭비감 없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서 인생이 선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공부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눈앞에 뭐가 오든 남학생들 군대 가서 겉핥기로 어설프게 경험하고 오지 마세요. 그래도 군대는 무조건 싫은 건데 무슨 가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열심히 해서 최고 되라는 얘기 아니고요. 두 번째 아까 말했죠. 불쾌로도 충만해져요. 그렇게 하라고요. 근데 확실해요? 남들 얘기 듣지 말고 가서 춥고 배고프고 이런 건 무조건 힘들잖아. 그것도 겉핥기지. 의외로 춥고 배고픈 게 여러분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날 충만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의외로 군인 자질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의 꿈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아닌 것도 진짜 바닥까지 내 가슴으로 불쾌감이 가득 차서 아니야겠죠. 저 군대 문화 의외로 좋은 거 있었어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 제 인생에서 뭔가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은 내 쾌구나 뭔가 인생을 선택할 게 그거 되게 중요하게 선택했어요. 다만 진짜 싫었던 불쾌가 뭔지 아세요? 다짜고짜 상명하복. 인간이 어떤 인간의 위에 선다라는 건 너무나 불쾌감으로 충만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상명하복은 제 인생에서 제거했어요. 스터디코드 운영할 때도 그건 제거해요. 체계적이 돼. 상명하복은 하지 말자. 모순 같죠? 이거를 평생 고민하는 거야. 군대 가서도 어차피 가는 군대고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어요? 어설프게 보지 마. 예? 앉아갖고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유튜브도 끝을 보라고. 저 아이돌 뭐 덕질도 끝을 봐 그러면. 가슴에 쾌든 불쾌든 충만이 가득 찰 때까지. 그렇게 해서 매 순간순간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낭비하지 말고요. 그게 쌓이잖아요. 그 충만이 쌓여서 쾌가 명확해지고 불쾌가 명확해지잖아요. 언젠가 점점 쾌 비중이 커지게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산다. 그리고 점점 그 충만감이 쾌가 커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매일매일 쾌와 불쾌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쾌의 충만감이 남을 것이다. 반대 3.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못 사는 삶. 공허감, 낭비감 속에 살아간다. 일단 매일매일 소중한 인생 하나하나를 날리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뭐가 쾌인지 불쾌인지도 모르게 어정쩡하게 계속 나이가 든다. 평생 나이가 그렇게 들고 죽을 때까지 자기 가슴을 가득 채우는 쾌조차도 찾지 못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공허감 속에 죽어간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가고 겉핥기로 따라가고 평생 유행 따라가고 그렇게 살다가 왜 내 인생은 뭔가 빈 것 같지? 라는 느낌으로. 반대의 삶은 뭐라고요? 내 인생은 꽉 찼다. 그 시작이 공부예요, 여러분들. 이걸 꼰대 같다고 치부해버리면 나 할 말이 없어. 사실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 여러분 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 근데 10살 넘어가고 이제 중학생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왜 사춘기가 오는지 아세요? 중학생 때 혼란이 오는 거고. 예. 아직 나는 어린애 같은데 이제 나도 뭔가 사회적으로 내 인간 정체성을 생각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젠 고등학교 때부터 살아야지. 자, 그렇게 봤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경험이 뭐냐고. 아, 좋아. 초등학교까지도 생각하자. 인생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치열하게 뛰어들 수 있는 경험이 뭐냐? 공부잖아. 그래서 저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1호 경험인 거야. 알겠어요? 1호 경험인 거야. 근데 저는 도저히 공부 못마땅해요. 그 말도 나한테 제대로 하려면 진짜 얼만큼 충만하게 했걸 도저히 못나니? 도저히란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얼핏 해보고 재미없을 것 같다?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 언제든 공부는 언젠가 한번 견적내야 되는 거야. 언젠가 한 번은. 거꾸로 말하면 이 말 한번 할까요? 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와 미련이 많죠. 1차적인 후회. 학벌 컴플렉스. 근데 그건 이제 과거 시대 얘기고. 또 다른 미묘한 컴플렉스가 뭔지 말씀드릴까요? 그때 수학에 대해서 끝까지 안 가본 거야. 그래서 평생 수학은 나한테 쾌인지 불쾌인지 못하는 거야.
그냥 겉핥기로 얘기하겠죠. 나 수학 싫어. 근데 그 밑에 깔려있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로 수학의 어떤 점이 싫은지 못 말하겠는 거야. 수학의 본질이 뭔지 바닥까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영원히 좀 더 해봤으면 어떤 즐거움이 있었을까? 또는 싫으면 뭐가 진짜 싫었던 걸까? 남들이 다 싫다길래 싫다고 했지만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또 뭘까? 평생 그 궁금증이 안 없어지는 거야. 그게 후회와 미련이고 후회와 미련은 인생을 갉아먹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후회와 미련이 평생의 공허감을 느끼는 거야. 그때 수학을 겉으로만 그 수학을 가운데까지 못 느껴봤어. 공허감은 인간 본능에 있는 DNA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공부는 어차피 한 번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경험이라서 충만할 때까지 하세요. 그럼 제가 말한 대로 그게 시작점이니까 충만감이 연결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공부 어정쩡하게 지금처럼 하잖아요. 그게 시작점으로 돼서 물론 공부 끝나고 다른 걸로 충만할 수 있는데 인간은 관성이란 게 있고 10대는 가치관이 형성된 제일 중요한 거야. 계속 어정뜨게 살 수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 호소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큰일 나서. 차라리 옛날은 나았어요. 모두가 그래도 스카이를 꿈꿀 때는 스카이라는 수단적 목적 의식이기 때문에 약간 돌아가는 거지만 다들 치열했거든. 그래서 모두가 충만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할 가능성이 있었거든. 물론 그때에도 최선을 안 다하거나 수학의 본질이 뭔지 누가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나았거든. 근데 지금은 제가 말했죠. 97% 8%의 학생들이 인생 첫 경험을 어정쩡하게 겉핥기로 해서 공허감 속에 졸업하게 생겼어. 저는 이 얘기가 모든 고등학생이 일단 들을 때까지 이 얘기를 반복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명감까지 하면 좀 웃긴데 제가 뭐라고 교육부 장관도 아닌데 저는 이 사명을 느꼈어요. 다시 왜? 공부가 아니니까. 단순히 공부로 끝나지 않으니까. 일단 저는 고등학생이 제일 급하니까 고등학생 때 말할 거고 더 나아가서 대학생 성인들한테도 말하고 다닐 거예요. 당신들의 불행감의 근본은 공허감이다. 그리고 겉핥기로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학생들아, 더 나아가선 성인들아, 최대한 물론 겸손을 갖추고 내 생각을 들어볼래? 라면서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행동은 아주 심플해요. 아이를 키우든 취업을 준비하든 토익 토플을 공부하든 동아리 활동을 하든 연애를 하든 매 순간 충만했다 라는 수준까지 해라. 두 가지가 필요할 것이다. 진짜로 치열하게 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분야가 뭔지 제대로 알려는 본질. 그 본질은 이 회사가 이 조나모라는 사람이 계속 연구하고 있을 테니까, 또는 내가 세상 모든 걸 연구할 수 없으니까 너네도 연구해서 진짜 연애는 왜 하는 걸까? 연애를 잘한다는 게 뭘까?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갖고 다른 걸까까지 파고 그 다음 치열하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일단은 고등학생들이 치열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 때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디까지 반복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고등학생 97% 8%리 치열해지면 아마 그 즈음에서 멈추지 않을까요? 다시 공부가 아닙니다.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게 대학 간판이 쓸모 없어진 시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인생 경험을 치열하게 충만하게 해야 하는데 그냥 첫 경험으로 공부가 걸린 것 뿐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아니 전 세계 어디 사는 이상 어차피 고등학교 공부는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특이하게 이미 충만한, 쾌로 완벽하게 충만한 무엇을 찾지 않았다면, 그래서 해야 되는 경험이라면 충만하게 하십시오. 알겠죠? 충만감이 뭐냐고요? 두 가지예요. 매일매일 수학을 오늘 제대로 공부했다라는 그 감각인데 1번, 노력을 극단까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면서 의심이 들면 안 돼요. 이게 수학을 제대로 하는 게 뭘까? 고등수학의 본질을 완벽하게 안 상태에서 노력을 극단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녀보니까. 그래서 제가 본질을 연구하고 있는 건데, 여하튼 미리 제가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공허감이 들 거예요. 여하튼 충만하게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종합적인 문장은 오늘 수학 제대로 한 것 같아. 노력 끝까지 했어. 방법도 수학에 진짜 입시 수학에 딱 맞게 완벽하게 했어. 이걸 매일매일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걸 매일매일 해.
스카이 못 가도 돼요. 이랬으면 3년 낭비했다는 생각 안 들 거고요. 공부해서 뭔가 발견할 거예요. 자아 발견을 할 거예요. 인생 선명해질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이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결과도 따라올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대학 간판이 한 20개 올라가 있을걸요? 이것도 코드거든요, 인생에. 뭐? 결과에 너무 목숨 메고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멀어지고요. 그냥 매일매일 그 과정에 집중했을 때 더 어마어마한 결과를 한다.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아, 결국 이 모든 건 그래서 대학 간판을 올리자는 거죠. 다시. 그럼 회의주의에 빠져요. 제가 오늘 선언했잖아요. 미사여구 아니에요. 대학 간판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험해진다니까요. 인생 안 바뀌어져요. 그리고 내신 누적된 게 있어서 여러분 메디컬 못 가요. 진짜 제가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 꺾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고 심지어 메디컬도 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결과적인 거라고요. 다시 제일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의 충만감, 낭비 안 함, 그리고 자아 발견. 그래서 궁극적으로 쾌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매일매일 수학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고등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고 이 시대에 여러분께 제가 전달해드리는 여러분의 비전이자 새로운 학생의 모습이에요. 인생까지 확정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하나도 낭비되지 않아. 미련도 없어. 후회도 없어. 공부에 대해서 나랑 맞고 안 맞고를 잘 알았어. 일단 하나 제꼈고 하나 이건 찾고 가겠어. 대학에 갑니다. 대학 가서도 대학 생활도 어떤 경험이 오든 동아리가 오든 연애가 오든 대학 공부가 오든 알겠어요? 매번 충만함이 들 때까지 하세요. 모든 경험을 전부 다. 점점점 인생은 계속 충만해서 낭비가 없을 거고 쾌로 가득 찬 삶이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시대의 불행한 삶을 행복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일단 시작은 첫 경험인 오늘 수학 공부부터. 알겠습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공부 자극, 공부 자극이란 말은 쓰기 싫어요. 그냥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공부의 목적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이렇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 연애 가고 싶어요? 충만해질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어설프게 하지 말고. 다만 계속 걸릴 거야. 공부 때문에 충만하게 안 될 거야.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구조에서 고등학생은 일단 공부부터 치워버린 다음에 대학 가서 연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애를 충만하게 하려면 공부 전혀 신경 안 쓰고 거의 자퇴 수준으로 학교를 안 가면서 연애해야지 충만할 거거든. 그러니까 인생은 왜냐면 또 이게 있어. 이것도 시간의 본질이죠. 기회비용. 다 할 수는 없어. 하나를 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넓게 펴서 시간 순으로 생각하세요. 다시 이렇게 하면 돼요. 고등학교 때 학교 수업 안 듣고 아니면 자퇴하고 연애하세요. 그냥. 근데 어쨌든 고등학생 공부는 한번 해봐야 되잖아. 왜냐면 다시 이 차원이 아니야. 단순히 중졸이면 좀 그렇지 않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에 대해서 평생 미련이 생길 거라니까? 공부에 대해서 끝까지 가갖고 충만의 견적이 안 나오니까 이게 나의 어떤 게 불쾌고 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고등학교 때 자퇴하고 연애로 충만을 해. 그 다음에 19살 넘어서 다시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 되지. 근데 이게 봐봐. 시기가 뭐가 안 맞잖아. 어차피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로 먼저 충만하고 그 다음 자유로워진 다음에 연애에 충만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 나는 연애가 끌리면 연애 못 하세요. 아 그래도 된다니까? 춤을 추고 싶어? 자퇴하고 춤을 끝까지 추세요. 근데 고등학교 공부도 견적내야 돼. 그럼 춤 실컷 추고 3년 만에 20살에 돌아와서 다시 고등학교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는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야. 걸리적거리지만 해야 되는 경험인 거야. 사회가 그렇게 정해놨어. 그리고 궁금하지 않아?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놨을까? 그거를 스스로 몸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라이브 이 공연에 오신 분들 같이 소통해 볼까요? 재원채님. 하루만 그렇게 살아도 그래요. 시험 공부 아니라 취미로 공부 극단적으로 열심히 해도 마음 충만해진 거예요. 저 사람은 충만함을 이미 느낀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극단까지 하잖아요. 이 충만을 오해하지 말아요. 오늘 그러니까 멋진 말 나왔어. 불쾌로도 충만할 수 있어요. 꼭 기분 좋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수학 공부할 때 재밌다가 아니라 그 기분이 있지. 아까 했죠. 몸도 너무 힘들고 너무 싫은데도 뭔가 진짜 제대로는 살았어. 네. 알겠죠? 진짜 너무 싫음으로 가득 찼어. 후련해. 이상하지만 이게 제가 말하는 충만감이에요. 화민님. 공허감을 인식조차도 못한 애들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번. 인간의 전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 끊임없는 소비, 끊임없는 인스타, 끊임없는 유튜브. 그죠? 계속 유행이 바뀌는 것, 모든 것들의 전 본질은 공허감이라서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의 기본은 한 번뿐인 인생 유한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허감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아닐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저와 아니면 우리가 공유하는 이 인생관과 다른 사람이죠. 전 그거는 동의한다니까요. 말했지만 이건 더 중요한 코드예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인생관이죠. 그 인생관에 대해서는 맞는 건 없어요. 다를 뿐. 오늘 저는 제 신념을 밝힌 거지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허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 사람은 다른 식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다른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거나 제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양님, 욜로족이 되라는 건 아니죠. 욜로, 굉장히 왜곡된 말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정의부터 얘기할까요? 욜로가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죠. 그것까지는 우리 아주 기반에 깔려있는 가치관이죠. 근데 그게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오늘 그냥 즐기고 끝내라? 이것도 이제 해석되죠. 충만하게 즐기면 돼요. 근데 어설프게 겉핥기로 즐기는 거. 그냥 일 안 하고 나가서 명품 막 사고 오는 거 있죠. 그게 욜로가 아니에요. 누가 그걸 욜로라고 그래. 그건 한 번뿐 인생을 공허감과 낭비 속에 낭비하는 거죠. 한 번뿐 인생이니까 충만하게 살자. 그게 저는 욜로의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중양님. 그래도 획일화된 상태로 살아도 본인이 공허감을 안 느끼면 자, 오해하지 마세요. 충만이냐 공허냐가 기준이에요. 오늘은. 남들처럼 사지 말고 특수하게 살아라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개성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진짜로 60억 인구는 다 다르거든. 바닥까지 내려가면. 겉으로는 비슷하죠. 겉으로는 비슷해요. 다시 겉으로는 그냥 옷 있잖아요. 요새 유행하는 거 있고 다 비슷하죠. 근데 바닥까지 내려가면 이렇게 입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이 시대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클래식으로 충만할 것 같은데 클래식의 충만함의 바닥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저랑은 약간이라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충만하냐 공허하냐가 기준이지 남들과 다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비슷해지는 거에 본질에는 충만함이 없다라는 문제 진단을 한 거지만 하여튼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기의 충만함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거지 원인적으로 무조건 달라라가 아니에요. 다름의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그것도 겉핥기야. 그런 사람 있죠. 나는 남들과 똑같기 싫어. 나는 다르게 입을 거야. 나는 모두가 옷에 관심 있으면 안 할 거야. 반골 기질 있죠. 그 반골 기질도 웃긴 말면 겉핥기인 거야. 왜냐면 자기가 가슴이 꽉 차는 게 기준이 아니라 남들 뭐 하나 보고 하는 거잖아. 물론 그 반골로 가슴이 꽉 차지면 또 모르겠어. 그런 거예요. 또는 획일화로 꽉 차지면 모르겠어요. 나는 완전히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 이걸로 충만해진다. 완전 유행을 매번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로 충만해진다. 뭐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진짜 충만인지 한번 봐봐요. 이거는 아직 발표는 못하는데 스터디 코드가 아까 얼핏 말한 그게 이제 어떤 인정 욕구랑 비슷한 건데 인정 욕구는 영원히 채워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방금 얼핏 지나가지 말했지만 유행이 바뀌는데 그걸 따라가기는 영원히 힘들거든요. 허니꿀님, 남들 또 비슷한 질문이네. 남들 기준대로 맞춰 사는 사람들이 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한테 이 한마디 하면 돼요. 1번, 공격할 건 없고 반격할 건 없고 나는 이랬을 때 내가 충만하거든. 끝. 다르기 위해 다를 필요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달라졌는데 남들이 공격해요.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충만함이 행복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공격하려면 이렇게 공격하면 돼요. 전 싸우는 건 원치 않지만 너는 그래서 충만하냐? 남들 기준에 맞춰 사니까? 혹시 뭔가 공허하지 않니? 진짜 가슴이 꽉 찬 느낌이 들어본 적 있니? 이러면 갑자기 뒤로 물러날 겁니다. 현대인들 중에 가슴이 꽉 찬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 얘기를 제대로 안 들으려고 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들어주고 토론하면 너무 고마운 건데 계속 공격할 거야. 소위 말하는 악플러들,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리도 아마 제가 하는 이 얘기, 제가 지금 엄청 반복할 거라고 그랬죠. 이 얘기가 또 이제 퍼지면 수많은 악플들이 달리겠죠. 1번, 내 인생관과 너무 다른데? 그건 악플이 아니죠. 그냥 토론하고자 하는 거죠. 또는 인생관이 너무 다른데 하는 사람들은 굳이 달지 않아요. 넌 그렇게 살아라. 난 내가 생각한 대로 살겠다. 근데 집요하게 비꼬든 욕설을 섞든 누가 봐도 악플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 스터디 코드에 악플의 코드도 있는 줄 아세요? 왜냐면 악플도 그냥 무조건 욕을 섞으면 악플, 욕을 안 섞으면 악플 이렇게 살면 진짜 인생 악플, 댓글에 대해서도 충만하게 접근 못할까 봐 다 연구해놨죠. 여하튼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람들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그냥 남을 까내리는 걸로 자기가 뭔가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 악플도 겉핥기고 영원히 가슴이 차지 않죠. 왜냐면 남이 기준인 거고
남보다 내가 위에 있다라는 건 가슴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얼핏 재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권력, 남보다 위에 있다. 이거는 인간의 가슴을 채워주진 못해요. 아니면 잠깐 꽉 채울 수 있지만 그냥 쑥 사라져. 결과적으로 할 땐 겉핥기예요. 왜냐? 진짜로 충만한 건 내 인생관, 내가 좋은 걸로 해야 여기까지 차지지 남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 남보다 내가 나은 것도 아니라 남을 깎아내려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 굳이 비교할게요. 내가 100점일 때가 충만인데 무슨 얘기냐? 남을 마이너스 만들어. 그럼 일단 0점인 거야. 악플러들의 핵심은 자기의 100점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남을 마이너스 만들어서 0점으로.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거지. 그래서 악플러들도 중독이에요. 계속 악플하고 다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연예인 뭔가 조금만 더 꼴보기 싫으면 특히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자기 인생관이나 자기 취향을 뚜렷하게 말할 때 비난받아요. 특이하죠. 꼴보기 싫은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것도 악플 많이 달릴 거예요. 충만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DNA 일단 있는 거야. 나도 저렇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근데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뭐 저 사람을 까내려서 내가 0점이 되면 적어도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0점은 영원히 충만해지지 못하죠. 이준호님, 극단적으로 말하면 속칭 지잡대를 갈 성적이라도 마음이 충만하다면 낭비가 아닌 거군요. 네, 다만 일단 합리화는 하지 말고요. 알겠죠? 이걸 합리화로 이용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데도 난 괜찮아. 진짜 충만하겠잖아요? 괜찮아요. 진짜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딱 한 학기만, 한 번의 시험만 진짜 충만함을 끝까지 경험했잖아요? 그럼 자퇴해도 됩니다. 놀라운 얘기죠? 입시를 가르치는 사람 입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알겠죠? 진짜 나는 고등학교 입시 수학의 끝을 봤다. 그래서 완벽하게 쾌와 불쾌로 가슴이 가득 찬 상황을 경험했다. 물론 그게 한 학기로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1, 고2, 고3에서 느끼는 게 또 다르고 어떤 입시를 한번 끝내보는 것도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되게 비유적인 표현. 제가 뭘 중요시 하는지. 그래요. 지잡대 가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 잡대라는 표현도 되게 비하하는 표현인데 다시 정확하게 말할게요. 지방대 가도 상관없고요. 단 한 학기 1년 하고 자퇴도 상관없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부모님들도 많이 오신다는 거 아는데요.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너무 비교육적인 얘기 아닙니까? 인생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부모님들한테도 제가 감히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죠? 반드시 졸업해서 지방대가 아닌 적절한 대학에 가는 게 왜 인생을 충만하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이 있으시면 제 말을 위험하다고 하고 아이를 끝까지 자퇴 안 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제 말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그죠? 아니면 그 답이면 이제 시대는 끝난 겁니다. 저걸 얘기했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데 가면 이제 그 시대는 아이들한테 어차피 먹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부모님한테도 무례를 무릅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가 뭐 나보다 더 많이 아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 의했을 때는 한 학기 1년 불사르고 자퇴하는 거 지방대를 가더라도 낭비 안 했으면 저는 충분히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은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운이 좋아서 스카이 같지만 충만함을 못 느끼고 졸업한 학생은 잘못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느껴지죠. 재수 없으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진짜로 이 교육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이 본질까지 제가 말했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치열한 노력과 그 본질까지 파고드는 이 본질과 노력 이 두 가지를 하면 이렇게 대답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재수 없음이 아니라 선명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 선명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인생이 선명해진다고요. 라이브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성숙한 토론이 오가서 제가 신나갖고 막 답변을 했는데 마지막은 자퇴로 끝나버렸네요. 이거가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보지 않으면 전 고등학생들이 다 볼 때까지 이거 할 거라고 했죠. 자퇴 캠페인을 해서라도 눈길을 좀 끌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공부할 거면 자퇴해라 라는 마음으로 물론 진심과 본질을 잘 전달해야겠죠. 그죠? 부모님들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너무 겉핥기시 아닙니까? 제가 지금 1시간 20분을 설명했으면 진짜 본질이 뭔지 알 겁니다. 단순히 자퇴라는 두 글자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것도 제가 한번 현대 사회를 묘사해 본 거예요. 너무 겉핥기로 나가면 자퇴라는 두 글자로 벌벌 떨겠죠. 근데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거. 자퇴하면 왜 안 됩니까? 이 시대에서. 그 본질이 정확하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겉핥기로 자퇴는 무조건 안 되지. 무조건이란 건 없습니다.
바닥까지 치열하게 고민한 다음에 답을 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기술적으로나 현재 한국 구조상 자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했지만 제대로 된 치열함과 충만함은 고3 마지막 사이클까지 돌아야지 얻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강조를 위해서인 거죠. 대학 간판이 목적이 아니가. 자퇴도 마찬가지잖아요. 겁나신 이유가 뭐예요? 고졸 간판은 안 된다 이거잖아요. 고졸 중퇴는 안 된다. 근데 제가 다시 말하고 싶은 건 간판이나 결과가 아니라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공부 과정에 충실함을 느꼈느냐. 그 비유법이라는 거 이 정도는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 의문지라 전달을 잘 전달하는 게 제 의문지라서 다시 한번 사족을 붙여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할게요.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자퇴란 두 글자 때문에 해버리시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자, 한 두세 가지 얘기만 더 해볼게요. 학생 때 공부 안 하면 후회한다고 어른들이 말하는데 정말인가요? 이것도 그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부모 시대에는 학벌 컴플렉스 때문이었어요. 평생 간판 몇 개만 올렸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 세대라고요. 지금은 스카이 간다고 해서 인생이 현격하게 달라지거나 하는 건 없어졌어요, 거의. 그리고 실제로 더 없어질 거예요. 그럼 후회 안 하겠네요? 공부 안 하면? 아니죠. 후회에 다른 면이 있다고요. 뭐냐면 그 공부 자체를 충실하게 충만하게 안 한 것 자체에 대한 후회 미련. 이게 지금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 그럼 부모님 시대에도 이게 반은 깔려 있었어요. 공부로 끝장을 완전히 가슴이 꽉 찰 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견적이 안 나온 거야. 무슨 얘기다? 나는 수학의 이 부분은 진짜 나의 가슴을 쾌로 가득 채운다. 아니면 입시 공부 자체는 나에게 불쾌의 극단이다.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에 대해서 뭘 진짜로 진심으로 좋아하고 뭘 진짜로 싫어하는지 견적이 안 났기 때문에 이대로 졸업하면 평생 어떤 후회? 그때 수학을 해봤었으면 어땠을까? 진짜 수학은 평생 내 인생에서 제거시켰어도 되는 걸까? 어른 돼서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우스개로 아유 수학은 나랑 안 맞아라고 했지만 진짜 안 맞았던 걸까? 수학을 통해서 내가 뭘 얻었던 게 있었던 건 아닐까? 비슷한 얘기 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수학은 살면서 안 쓸 것 같은데 왜 공부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 거꾸로 여러분께 할게요. 왜 수많은 고민하는 학자들과 교육 과정에서 이 수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냥 답을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수학을 다시 한번 캐든 불캐든 가슴 충만할 때까지 끝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피상적으로 수학을 하면 뭐 논리력이 좋아진다, 뭐 좋아진다 해봤자 와닿지 않을 거고 끝까지 가보면 아 수학은 이래서 나한테 필요하구나 아니면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불필요하구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쨌든 고등학교 때 대한민국 공부로 끝판을 찍어본 사람이니까 진짜 방법, 노력 전부 다 완전히 충만했을 때까지 간 사람이니까 저 일단 불쾌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왜 불쾌하는지 아세요? 인생에 쓰이지도 않는 이런 기호. 어쨌든 수학은 추상적 세계고 약속된 거예요. 그나마 실생활과 접목된 거는 사칙 연산이랑 숫자 정도지 거의 인생에서 쓸모가 없는 추상적인 세계였던 거죠. 그런데 아주 바닥까지 가니까 뭘 하나 발견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일단 진부한 얘기인데 이건 스터디 코드, 수학의 코드를 들어야지는 않은 얘기인데 그때 누가 저한테 이렇게 의식화해서 단어로 정리해주지 않았지만 이런 거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도구함에 있는 도구를 가져다가 해결한다. 그러니까 실생활과 상관없는데 실생활을 빼놓고 보면 결국 수학의 본질은 이거구나. 근데 다시 떨어져서 보니까 앞으로 인생 살면서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때 적절한 도구를 끌어오는 이제 수학의 코드 들으신 분들 알죠? 코드 1 가져다 쓰기 능력. 야 숫자는 안 쓸 것 같아. 미적분은 안 쓸 것 같은데 이거는 인생에 유용하겠다는 걸 바닥까지 가니까 경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스터디 코드를 하면서 써먹고 있어요. 연구를 하죠. 제가 아까 우스개로 얘기했는데 우스개 아니에요. 맛집의 코드 지금 우리 라이프 코드 팀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맛집의 코드를 연구해야 되는데 현대 대중은 맛집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그때 어떤 도구를 갖고 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설문조사가 맞을까? 설문조사는 왜곡될 수 있잖아. 그럼 포커스 그룹인 게 맞을까? 에? 귀납법일까? 연역법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이것은 무엇일까? 아, 이걸 수학에서 얻는 거구나. 또는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수학을 할 때 이거 완전 수학 강의네. 가져다 쓰기가 있는데 개념 두세 개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논리 구조를 쓸까 순서를 잘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바닥까지 가니까 뭐가 느껴졌냐면 이걸 논리란 말은 와닿지 않죠. 뭐 들어봤죠. 수학을 하면 논리를.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순서를 팍팍 조합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했어요. 이거 내 인생에 쓸모 있겠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 되게 잘하죠. 그죠? 근데 제 말하는 특징이 뭐가 있어요? 첫째, 둘째, 그래서. 또는 일단 이걸 전제로 하고요. A라는 게 있고 B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내면 결론이 이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느끼면서 굉장히 열정적이면서도 뭔가 논리적이라는 느낌을 드는 거야. 제가 지금 말한 거 있죠. 전 수학에서 익혔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대학교 때 여자친구랑 열정적으로 싸울 때 못난 얘기지만 말싸움으로 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너무너무 논리적이니까.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는데 일단 전제를 깔자. 사랑이란 건 이런 거야. 근데 네가 그저께 한 행위는 이렇게 되지. 그리고 내가 오늘 한 말은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 A와 B와 사랑의 본질로 조합했을 때 네 잘못이다. 알겠죠? 못된 얘기죠. 더 근본으로 내려가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지언정 말싸움에서 이겨먹는 건 아무 의미 없는데 그때는 그 본질까지 몰랐으니까 그것도 바닥까지 싸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저 연애할 때 진짜 바닥까지 싸워봤어요. 연애도 치열하게.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싸움의 본질이 뭘까? 연애의 본질이 뭘까? 노력, 그 다음 방법. 이 두 가지를 해갖고 저는 연애에 대해서는 마스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녀, 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기 때문에 미련도 없고 어떤 부분이 저의 쾌고 어떤 부분이 불쾌인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연애 사랑에 대해서는 마스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와 여자 꼬시는 법 다 알았군요. 그거는 거탁이야. 무슨 여자를 꼬시고 무슨 뭐 스킬을 전수해주고 그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충만하지 않을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가서 클럽 가서 뭐 새 남자 여자 꼬시고 또 다음 클럽 가서 꼬시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알겠죠? 연애와 사랑의 끝판으로 가면 채워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연애나 사랑은 불쾌보다는 쾌를 인간에게 쾌, 행복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 정말 굉장히 쾌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두 가지 얘기. 학생 때 공부 안 하면 후회해요? 학벌 때문에 후회할 일이 이제 줄어들 건데요. 공부 그 자체에 대해서. 도대체 공부가 내 마음을 한 번도 충만하게 채워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수학을 왜 하면서 물어봤죠? 스스로 답을 찾으세요. 수학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한번 경험하세요. 오늘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 오늘 수학 제대로 했다. 나 오늘 수학 제대로 했다. 그 감각. 알겠죠? 그걸 느끼면 스스로 답을 찾게 될 거고요.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수학 100점을 맞든 지방대 가든 상관없이 그거를 한번 맛보고 졸업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로 해볼게요. 우리 반 전교 1등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해석해 볼게요. 메디컬과 충만감 이 두 개로 요약됩니다. 일단 메디컬은 뭔지 아세요? 말했잖아요. 전교 1등 정도면 그래도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제가 계속 비판했지만 메디컬 간다고 인생 바뀐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어정쩡하고 겉핥기예요. 그런 식으로 메디컬 가서 인생 절대 충만하지 않고 공허하게 살 거예요. 여하튼 근데 그냥 다 떠나서 복잡하니까 메디컬은 인생 바꾸는 대학 간판이라고 할게요. 전교 1등 정도 극상위권이면 눈앞에 메디컬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동기부여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거꾸로 그것 때문인데 그거 하나 부러운 거죠. 메디컬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열하게 하다 보면 매일매일 그 친구는 수학, 영어, 국어에 대해서 진짜 가슴이 가득 찰 때까지 공부해요. 그게 쾌든 불쾌든. 근데 그걸 한번 느끼잖아요? 그게 동력이 된다고. 알겠어요? 하루하루 낭비하지 않는 기분. 더럽게 힘든 면도 있고 때로는 더럽게 좋은 면도 있어. 뭔가 수학을 했더니 재미있는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겹치면서 어쨌든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있다는 기분. 다른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야, 난 메디컬 못 갈 것 같아. 그 밑에나 갈 것 같은데 인서울 한다고 인생이 바뀌겠어? 에이. 또는 야 나도 메디컬 간다고 너처럼 하겠지만 난 1, 2학년 때 내신을 망쳤단 말이야. 이러면서 되게 애매하고 다 낭비하고 있고 뭔가 어정쩡하게 인생을 공허하게 가운데가 텅 비어서 다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꽉 차게 살고 있는 그 느낌. 이 두 가지 때문에 전교일등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메디컬은 뺏겨도 두 번째 충만감은 뺏기지 말자고. 여러분 스카이는 못 가도 돼. 근데 다른 것까지 다 뺏기면 안 돼. 그놈들 약오르잖아. 메디컬도 가져가고 그 충만감도 가져가. 3년 동안 낭비 안 했다는 감각. 두 번째 뭐라고? 충만하게 끝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적어도 공부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견적이 나온 거야. 자기 발견. 나 수학은 이런 면이 맞아? 나 이 부분은 너무 싫어서 죽을 때까지 안 해지. 인생이 선명해져. 거꾸로 여러분 뭔지 알아? 메디컬, 스카이도 뺏겼어. 근데 뭐?
공부에서 끝까지 안 깨서 3년 동안 낭비감, 인생 낭비. 한 번뿐인 소중한 가장 눈부신 10대 3년을 낭비한 거야. 두 번째는 뭐? 공부에 대해서 완전히 견적이 안 나왔어. 뭐가 싫고 뭐가 좋은지 평생 미련. 그때 수학을 막 해봤으면 어땠을까? 진짜 나는 수학을 싫어했던 게 맞을까? 혹시 수학을 끝까지 가봤으면 나도 모르는 뭔가를 발견하지 않았을까? 다 뺏기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뭐? 잘 들어. 메디컬 못 갈 거야. 충격적인 얘기지? 전교 1등만큼의 경험하라고. 뭘 위해서? 충만감의 경험은 전교 1등한테 다 주진 말자. 그래서 우리는 전교에서 이런 학생이 되는 거야. 전교에서 제일 열심히 하네. 전교 1등. 그 옆에 너가 있는 거야. 애들이 그럴 거야. 너 몇 등이야? 나 15등. 뭐 이렇게 열심히 해? 뭐 네가 메디컬 가려고? 당당하게 하세요. 메디컬 못 가지. 그럼 뭐 인서울 가는 인생 바뀌냐? 인생 안 바뀌어. 바뀌는 건 인생이 있는데 니네가 말하는 간판의 인생은 안 바뀌어.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럼 그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충만감 때문에 한다.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씩 웃는 거야.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오늘 하루의 충만감이 내 인생을 선명하게 바꿀 거거든. 나는 충만감과 자아 발견을 위해서 전교 1등만큼 공부한다. 이 눈빛을 보고 친구들은 말하겠죠. 또라이구나.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더 큰 걸 얻는지는 나중에 두고 봅시다. 드림 클라우드님, 알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외로우면, 지금 친구들이 또라이로 본다 욱스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외로움의 본질을 알아야죠. 이런 나의 인생관을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가슴 가득 차게 외로움이 없어지고 되지. 그냥 겉으로 그치 나 또라이 같지 나도 너네랑 똑같아. 야 스카이간도 인생 달라지냐 우리 메디컬 못 가 대충 어정쩡하게 놀자 하잖아요. 그게 겉으로는 뭔가 친구 관계를 맺은 것 같지만 내 본질이 치워지잖아요. 이건 외로움의 본질. 진짜는 나의 인생관과 나의 정체성을 존중받았을 때 그것이 인정이고요. 겉모습을 인정받는 게 인기인 거예요.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떠들면 여러분은 제 마음과 같은 인생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을 만나면. 거꾸로 말할게요. 학교에서 왜 외로워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뭐 그런 오그라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친구가 없다면 내가 해줄게. 뭐 나랑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아니고요. 인생관을 공유하는 게 진정한 것이 충만이고 외로움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코드가 진짜 맞다니까요. 외로움도 그냥 겉핥기로 친구 많으면 되지. 모임에 쭉쭉쭉 나가고 왕따 안 당하면 안 외로운 거지. 풍요성의 빈곤이라고 들어봤어요? 친구 수가 열러 많은 친구가 가장 외롭다. 왜 그럴까요? 가운데 정체성으로 서로 교류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모두가 또라이라고 하는데 난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다. 충만감, 자아 발견 뭔 말인지 알겠다. 뭐 같이 열심히 해주면 더 고마운 건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내 인생관을 그렇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애 한 명만 만나면 외로움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정의 정의고 아까 제가 얼핏 지나가듯이 말했던 사랑의 정의이기도 한 거예요. 모두가 겉핥기로 어설프게 놀고 어설프게 교류하고 그게 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1번 진짜로 가슴 가운데 있는 인생관을 교류하는 게 우정과 사랑의 본질이라고 아는 사람도 적은데 그걸 알 뿐만 아니라 2번 나를 만나서 심지어는 인생관이 같을 필요도 없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나를 존중해준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랬을 때 완전한 사랑과 우정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친구 한 명, 그 애인 한 명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되겠습니다. 말이 청산유수죠? 왜 청산유수인지 아세요? 저는 진짜 본질 바닥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인생이 선명해졌잖아요. 제가 애인 친구 사귈 때 기준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친구들한테 말하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또라이라고 하겠죠. 제끼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 또라이라고 안 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저는 할 거예요. 다시 이 모든 걸 친구까지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하세요. 전교 1등 말고 학교에서 제일 치열하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노력, 방법 둘 다. 그때 친구들이 와요. 패키지는 완전히. 다 또라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을 이해해주는 한 명을 만나. 그리고 졸업하면 친구도 없고
공부에서의 충만감도 얻고 다 얻는 거야. 대학 간판만 못 얻겠지. 근데 놀라운 얘기,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충만하게 공부하잖아요. 고3 끝나고 정신을 차리잖아요. 놀라운 대학 간판도 따라올 수도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게 스카이 가고자 하는 수단인 거죠가 아니에요. 그냥 스카이는 그렇게 하다 보면 따라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수단과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알겠죠? 매일매일 충만해서 낭비 없이 자기를 발견하는 게 메인인 거고, 대학 간판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와닿겠죠? 그렇게 한 상태로 안 좋은 대학 가도 당신의 인생은 성공할 겁니다. 일단 어마어마한 친구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해서 전혀 미련 없이 나에 대한 견적이 나왔으니까 인생이 점점 선명해질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충만하게 공부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방송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 다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1번, 나는 들어서 지겨울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친구나 아이를 보내주세요. 전 대한민국 고등학생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단순히 꼰대같이 공부 안 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모두가 스카이에 목매달 때는 알아서 충만하게 공부했을 텐데 이제 목표의식이 부재돼 버렸어. 저는 이 시대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친구들이나 자녀들이나 주변 친척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지겹더라도 매번 조금씩 얘기는 달라질 거니까 리마인드 하고 싶을 때 들어와 주세요. 알겠죠? 세 번째, 아무리 들어도 난 네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본인의 인생관이 있는 거니까 그 인생관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유튜브에 가시든가 친구들을 만나시면 돼요. 여기 와서 그 인생관은 틀린 것 같다라는 이상한 악플 달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인생관에 동의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과 이 인생을 경험하면서 외롭지 않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게, 공허한 공부로 공허한 인상을 시작해서 연속되지 않게 계속 여기 서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걸 구성하는 팀을 우리는 작품화 팀이라고 그래요. 작품을 진짜 만들어내니까. 이 코드를 엄청 고민한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무 이성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행동을 바꾸는 동기부여적 얘기다. 그러면 칠판 앞에서 하는 건 너무 입시적이잖아? 뭔가 이렇게 되게 감동이 오는 강연 같은 느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엄청 연구해서 이렇게 한 거고, 공연장 같은 느낌을 여러분, 그래서 그죠? 맞은편에 앉았네요. 그 느낌 들게.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연장에 온 것처럼 또 고민한 겁니다. 근데 오늘 또 보고 우리는 열심히 피드백을 하겠지. 그래서 또 문제가 있으면 바꾸겠지. 어쨌든 근데 이런 연출에서 하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오늘 집에 가면 어떨까요? 저를 필요하면 이 작품화 팀 충만했다. 진짜 공연장 컨셉으로는 해봤다. 물론 이 본질이 진짜 맞을까는 더 고민해보지만 여러분의 반응 보고 피드백 봐서 진짜 오늘 하루 충만하게 일했다. 이러면 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하루 낭비했다는 기분이 든 거야. 근데 그냥 어정쩡하게 자 오늘 라이브 할까요? 뭐 칠판 앞에서 하면 되죠? 이랬어 봐. 그러면 뭔가 제가 말했죠. 집에 가면 약간 공허한 느낌? 아, 왜 일을 하다 만 것 같지? 근데 우리는 본질까지 파고 들어가고 그 본질을 본질에서 끝나지 않고 진짜 치열하게 노력하고 해갖고 충만하게. 너무 충만해 난 지금 그래서. 왜냐면 나는 오늘 공연장 컨셉으로 올라왔고 공연장 컨셉으로 한 것 같거든. 여러분들 혹시 우리한테 도움 주고 싶잖아요. 아니 다 여러분을 위한 도움이지. 이 컨셉에서 좀 개선할 것 같은 거 있죠. 뭐 화질, 음질 같은 자잘한 것도 좋은데 이런 컨셉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라면 그런 의견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커뮤니티에 공지글 올라온 거 있죠. 이 라이브 공부자국 영상. 그 밑에다가 피드백, 제발 피드백 좀 줘라. 아 진짜 안 줘. 맨날 우리 보고 여러분 왜 외롭지 않아? 여러분의 인생관을 대변하는 내가 있어서 안 외로운 거 아니야? 뭐 지금 돈 받고 다시 보기 풀어달라고 하는데 돈 안 받을게. 대신 여러분이 돈 대신 줘야 될 거는 피드백.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싫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주시면 우리가 다음에 우리도 충만하고 여러분을 더 충만하게 만들 강의를 만들 때 도움되니까 돈 대신 피드백을 달라. 자, 끝내겠습니다.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어머님들은 가서 자녀 교육을 하든 모두 다 오늘 저녁 자 우리의 인사 이제 충만합시다.